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약 총 위조 지폐, 개인정보 진짜 다 팔았던 다크웹의 아마존 실크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뒤에서 자세히 나올 테지만 오늘의 주제인 실크로드의 운영자도 결국 개인정보가 털려서 잡혔습니다. 당연히 이런 범죄자는 잡혀야 하지만 선량한 시민인 우리는 개인정보 털릴 일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얼마 전 쿠팡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수없이 털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뒤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상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해킹을 당하게 된다면 민감한 정보들이 고스란히 다 넘어가고 이게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정보부터 시작해 돈과 관련된 것까지 전부 온라인화 되어 있기에 더 취약합니다. 대처법을, 예방법을 다 알고 있다면 좋지만 너무 다양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개인으로서 조심할 뿐이지 구체적인 대처가 쉽지 않죠.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는 것이죠. VPN은 가상사설망이란 뜻입니다. 인터넷 활동을 할 때 나의 IP 위치나 위치 기록 등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죠. 노드 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중 악성 코드 탐지 및 자동 삭제, 위험한 링크 클릭을 방지해줍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감시하며 유출 시 즉시 알려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IP 우회로 국가를 바꿔 국내에서 접근이 힘든 해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노드 VPN을 켜고 영국으로 국가 설정 시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리포터 전 시리즈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노드 VPN은 사용자 정보 수집 없는 노로그 정책으로 서버 우회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빠른 연결을 켜두기만 하면 최적의 서버에 바로 연결되죠. 한 계정으로 열대 기기 동시 연결도 가능하니까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현재 구독자 전용 링크로 2년 플랜 구매 시 4개월 추가 구독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7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한번 써보면 좋겠죠. 125개국 7,800대 이상 VPN 중 최다 서버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드 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혜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마존 하면 원클릭 주문, 빠른 배송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수식어입니다. 동시에 뭐든 파는 곳이라는 이미지도 있죠. 실제로 LA 공기가 든병부터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책, 심지어 집도 파니까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무엇이든 파는 어둠의 아마존이 존재했습니다. 다크웹의 아마존 실크로드죠. 제목에서 나왔듯 약부터 위조 신분증, 해킹 툴, 총 위조 지폐 진짜 없는 게 없는 곳입니다. 그래봤자 범죄자들끼리 소규모로 거래하는 장터 같은 느낌 아닌가. 범죄 사이트는 지금도 많고 대부분 사기인데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FBI의 공식 기소장에서 나온 내용만 해도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120만 건의 거래가 일어났고 거래액은 1조를 가뿐히 넘어섰죠.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자만 3,877명, 구매자는 14만 6,946명이었습니다. 즉 그냥 둘러본 게 아니라 가입해서 거래를 한 사람이 최소 이 정도는 된다는 말이죠. 2013년 3월 기준으로 1만 개 이상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었고요. 이것들은 드러난 것들을 종합한 수치일 뿐 사실상 더했다고 봐야 하죠. 다른 수식어를 제외하고 그냥 한마디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약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실크로드를 통했거든요. 그럼 실크로드는 누가 어쩌다 왜 만들었고 철저하게 익명이었던 운영자는 어떻게 잡히게 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실크로드라는 인터넷 범죄 제국을 만든 사람은 로스 울브리트입니다. 전직 마피아 조직원, 흉악범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모범생이었죠. 1984년 텍사스 오스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로스 울브리트는 보이스카우트 최고 등급인 이글스카우트를 달성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울브리트는 텍사스 대학교 댈러스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았을 정도였죠. 이후에는 명문 펜실베니아 주립대 대학원에 진학해 재료 석사 과정을 밟았고요. 성격도 평판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로스 울브리트가 범인임이 밝혀지고 난 뒤에 울브리트의 주변인이었던 사람들은 인터뷰에서 하나같이 울브리트는 평화주의자이자 남도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죠. 그런데 대학원 시절 실험실에 조용한 과학자로 보였던 평판도 좋았던 울브리트의 내면에는 다소 급진적인 사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언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부 권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급진적인가 싶지만 울브리트는 좀 급진적이었습니다. 울브리트가 받아들인 생각한 자유
지상주의의 핵심은 비침해 원칙이었습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어떠한 행위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법 약을 하든 말든 국가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고 세금 징수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에 있어서 국가가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아고리즘에 빠져 있었죠. 아나키즘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바로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고리즘은 아나키즘의 한 분파입니다. 울브리트의 링크드인 프로필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폭력의 사용은 기관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내 현재 노력의 초점이다. 정부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치자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사람들에게 폭력 사용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떨지 직접 경험하게 해줄 경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도 있겠지만 울브리트가 믿고 따르는 사상을 이해하셨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유침해면 다 폭력이죠. 어찌되었든 울브리트는 2009년 석사학위를 받고 오스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높았는지 뭐 때문인지 직장이 안 구해졌죠. 비디오 게임 회사를 창업하려고 해봤지만 이것도 잘 안됐습니다. 중고책을 기부받아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수익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업 모델으로 친구 도니 파머트리와 함께 온라인 중고책 판매 사업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것도 실패했죠. 사귀던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었는데 여자친구와도 멀어졌고요. 울브리트는 폭력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떨지 직접 경험하게 해줄 경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만들지 일단 돈부터 벌어야 뭐가 가능할 건데라고 생각하며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비트코인은 2011년 2월 기준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이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울브리트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면 익명으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현금,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 울브리트의 사상과 딱 맞아 떨어지는 요소였죠. 대부분의 불법 거래들, 큰 거래들이 잡히는 건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돈의 흐름 때문이 큽니다.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갑자기 이 큰 돈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몰래 거래가 가능한 화폐를 찾았으니 다음은 운영자도 사용자도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건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토르였죠. 1990년대 중반 미국 해군연구소의 연구소에서 미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르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원리까지는 알 필요 없고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추적할 수 없는 거의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다크웹, 딥웹이라고 하는 것들은 99% 이걸 사용하고요. 만들어진 웹사이트도 일반 브라우저나 인터넷으로는 이 사이트를 찾을 수 없고 토르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고요. 울브리트는 토르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완벽하게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약과 총기 등 뭐든 익명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자유시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실크로드가 탄생했죠. 그런데 사실 울브리트의 아이디어는 비트코인을 결합했다 뿐이지 이미 있던 누구나 생각해볼 법한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다크웹, 딥웹의 울브리트 이전에도 불법적인 물건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는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죠. 청부 살인을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 사이트들이 흥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보가 안 되어서고 하나는 믿을 수 없어서죠. 익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은밀한 만큼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도 못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어렵고 무법지대이기에 돈만 받고 잠수 타면 잡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때도 지금도 대부분의 돈 받고 이것저것 해드립니다라고 하는 사이트들은 전부 사기이기도 하고요. 실크로드는 사기가 아니었지만 사기가 아니라고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죠. 울브리트는 아마존과 이베이를 참고해서 에스크로 시스템과 리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구매자가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판매자에게 바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실크로드가 중개 계좌에 보관했다가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고 구매자가 받았다고 수령을 했다고 하면 실크로드가 중개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죠. 한마디로 먹튀 방지입니다. 평판과 리뷰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리뷰죠. 리뷰가 좋은 많은 상품들이 경쟁해서 이기는 구조로 만들어서 판매자들이 경쟁적으로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실크로드가 중간에서 돈을 다 먹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성공적인 거래가 쌓여가면 신뢰가 생기죠. 문제는 홍보인데 뭐 발로 뛰어야죠. 진짜 발로 뛰는 건 아니고 울브리트는 알토이드라는 닉네임으로 자신이 운영자가 아닌 척하며 약 관련 커뮤니티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실크로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익명으로 약을 거래할 수 있다. 아마존 같은 것이다라며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한계가
사이트가 있었고 실크로드도 꽤 사용자가 있긴 했지만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쓰는 사람만 쓰는 곳이었죠. 그런데 미국 매체인 가커의 기사가 하나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가커는 실크로드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약을 살 수 있는 지하 웹사이트로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다른 언론에도 인용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며칠 후 뉴욕주 상원의원 척 슈머가 기자회견을 열고 실크로드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 토르 네트워크와 비트코인을 결합한 실크로드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사와 기자회견은 실크로드 입장에서 무료 광고였죠. 실크로드의 트래픽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였죠. 울브리트는 돈도 벌었고 이렇게 유명해졌는데도 자신을 잡기는커녕 단서도 못 잡는 것을 보면서 속된 말로 뽕이 차버렸습니다. 운영을 넘어 자신의 철학,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세금으로 국가에 자금을 대는 것을 멈춰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할지, 무엇을 섭취할지 결정할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실크로드는 단순히 거래 사이트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부 기관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FBI는 서버의 위치를 추적하고 운영자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고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주로 공항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거래된 판매자가 보낸 소포를 압수하면서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을 추적했죠. 미국 마약 단속국 DEA의 칼포스 요원은 거물 마약상으로 위장해 접근했고요. 근데 전부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실크로드 운영자를 잡고 실크로드를 폐쇄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실크로드에서 몇 명 잡아봤자 수십 명 체포해봤자 실크로드에게 유의미한 피해를 주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요원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세청 IRS에 소속된 요원 게리 알포드였죠. 게리 알포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생각했죠. 근본적으로 접근해보자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게리는 단순하게 생각했죠. 내가 실크로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잘 될지는 당연히 몰랐을 거고 돈이 이유든 사상이 이유든 사람들이 쓰도록 만들게 해야 하는데 홍보를 찾아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리는 인터넷에 처음 실크로드를 언급한 사람이 누군지, 홍보한 게 누군지 찾아다녔죠. 그렇게 2011년 약 커뮤니티와 비트코인 포럼에 알토이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유저가 실크로드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추적이 어려웠지만 알토이드라는 닉네임을 타고 올라가 보니 스타트업을 위한 IT 전문가를 구한다면서 이메일을 남겨놓은 것이 확인됐죠. 이메일 주소는 rossulbright@gmail.com이었고요. 수사팀은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이메일 그리고 rossulbright를 찾아냈고 모든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별것 없는 인물이 최근 자금 세탁의 천국이라 불리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한 기록까지 확인되면서 이 녀석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제 물증을 잡아야죠. 핵심은 울브리트의 컴퓨터를 아무 손실 없이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다고 해도 하드드라이브를 암호화하거나 파괴하는 방법을 준비해뒀다면 물증을 잡을 수 없었기에 또 울브리트는 집에서 일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결국 울브리트가 노트북을 켜고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울브리트는 비상 조치를 위한 문서까지 준비해 두었고요. 그럼 로그인했을 때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노트북에 뭘 누르면 다 지워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에 끝까지 기다렸죠. 마침내 울브리트는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에 나타났고 FBI는 커플로 위장한 요원을 보내 울브리트 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도록 했습니다. 울브리트가 큰 소리에 반응해 돌아보는 사이 다른 요원이 노트북을 낚아채 다른 요원에게 전달하는 작전이었는데 작전은 성공했죠. 노트북은 실크로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된 상태였고 일기와 채팅 로그 14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까지 전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실크로드는 울브리트의 경제 시뮬레이션은 막을 내렸죠. 울브리트는 온라인 마약왕 디지털 시대의 알카포네라 불렸고 재판에서 종신형 2번과 추가 징역 40년이라는 사실상 그냥 감옥에서 죽어라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울브리트의 사례를 보고 다른 이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기에 감히 상상도 못하도록 극형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제2의 실크로드는 우죽순 생겨났습니다. 실크로드 2.0을 비롯해 아고라, 에볼루션, 알파베이, 한사, 드림마켓, 히드라 같은 유사 실크로드를 만들었죠. 수사기관들의 경각심도 올라갔고 실크로드를 수사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들이 있기에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전부 폐쇄되었고 범인을 잡는 데도 성공했지만요. 그럼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수사기관과 범죄자들의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죠. 참고로 울브리트는 2025년 1월 사면되었습니다. 울브리트의 형량이
비용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리버테리언들의 사면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었고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울브리트 사면이기도 했거든요. 신가상자산 정책의 일환이었죠. 다크웹의 아마존 시크로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